B합집합 X에는 B가 있고 X도 있어야 되니까 B 있는 게 뭐가 있어요? 하고 추가로 더 있을 수도 있어, 없어? 오케이. 그러면 앞에 집합이 뒤에 집합에 포함이 돼야 되니까 X에는 무조건 뭐가 있어야 되니, 일단은? 1하고 5하고 13은 무조건 있어야 돼요. 요거는 이해됐습니까?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되겠니?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된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니까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된다는 개념이잖아. 그걸로 부분 집합 개수를 만들면 된다는 뜻이에요. 즉 1호 3, 1호 13 빼고는 3, 7, 9, 11은 X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 중복되는 건 한 번만 쓰면 되는 거니까 어차피. 여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남은 3, 7, 9, 11로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의 개수 2의 4제곱 16개란 뜻이에요. 여기 이렇게 집합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가 해석이 점점 어려워요. 이게. 다른 거 물어봐요. 맞아. 질문은 많아도 됩니다, 항상. 오케이, 324번. 스텝 2 내용은 사실 공통수학 1에 했던 거를 일단 해야 되는데, A, 3차식, 3차 방정식, 인수분할 쓸 수 없어, 이거는 바로. 그러면 해가 총 몇 개 있어? 3개 나오죠. 3차잖아요. 이제 여기까지 됐나? 도일제법일 때 X를 무시해서 그래요. 네, 1, 2하고 X를 무시해서 그래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게. 그래서 아니면 눈으로 보고 이 정도는 할 수도 있어야 돼요. X를 묶고 나면 2차가 X제곱 빼기 3X 플러스 2가 눈에 떠오르니까. 그래서 0, 1, 2를 그냥 주면 될 거를 귀찮게 준 거야. 됐나? 근데 B는 아직 해가 뭔지는 모르지만 한 개일지 두 개일지 몰라. 없을 수도 있고. A 값에 따라서 달라질 거야. 문제는 A 빼기 B가 0하고 1이 있어야 된단 말은 B에, B 집합 B에 2가 있고 0하고 1은 있으면 돼, 안 돼? 이렇게 생각.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2가 있다는 게 핵심 아닙니까? 그러면 이 뜻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a는 0에서 해가 x는 2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 없어? 대입하면 a 값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6이 됐죠? b 빼기 a는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3만 남겠죠? 생각이 0, 1도 있으면 안 된다는 것까지 해야 돼요. 문제가 이것까지 응용해서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다른 질문? 주식 썼나? 없어요. 질문 없어요. 조용히. 어? 없어요. 예지는? 66번도 그래도 자기 했던 것 중에 혹시나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자, 전체 집합 24의 양의 약수가 있어요. 24의 양의 약수는 총 몇 개예요? 오케이. 소인수분해에서 8개라고 깔고는 들어가야 돼요. 지수에다 1 다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쌤이 전체를 1, 2, 3, 4, 6, 8, 12, 24, 24. 더 있을지 따질 필요가 없어. 8개인 거 생각을 하고 들어간 거야, 처음부터. 그러면 쌤은 보통 이걸 할 때 어떻게 하냐. 8개니까 확실히 작은 걸 1, 2, 3, 4 했으면 절반 했어, 안 했어, 반을. 그다음부터는 24 곱해서 하는 거를 바로 생각한 거예요. 됐나요, 과정이? 자, 두 번째, A는 6의 약수, 1, 2, 3, 6. B는 2, 4, 6, 4. 원소 나열법으로 다 적었어. A 빼기 B랑 교집합 실을 했더니 3이다. A 빼기 B는 찾을 수가 있어, 없어? A에서 B를 빼면 1, 3. C를 교집합했더니 3이다. 그러면 C에는 무조건 뭐가 있어? 3은 있고 1은 없다. 이렇게 해석하게 될 거고. B 교집합 C는 B가 나오려면 이 관계를 보고 바로 해석이 돼야 돼요. B가 누가 누구에게 포함이 됩니까? 교집합을 하면 작은 게 나오겠죠. 작은 게 B란 뜻이에요. 네, B가 C에 포함된다고 해야 되죠. B가 작은 거잖아요. 작은 게 큰 거에 포함돼야죠. 아, 맞네. B가 C에 포함된다.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올바르게 해석하는 건 좋아. 근데 이게 말했잖아. 연습을 해서 보자마자 티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이제는. 그게 계속 연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미안 얘기인데 여러분 학교 시험은 시간 싸움이에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자, 그래서 B가 C에 포함된다는 얘기니까 B의 원소는 뭐가 있어요? 2, 4, 6, 8. 오케이. 즉 2, 4, 6, 8이 C에 있다. 그러면 C에는 3, 자 여기다 표시할게요. 3은 있고 2, 4, 6, 8이 있다 했어 안 했어? 그 다음에 1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나머지로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 개수 몇 개야? 2의 제곱이니까 4개죠. 남은 원소가 2개고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 개수는 이렇게. 다른 거? 질문? 오케이, 드디어 이제 연산법칙인데, 여기가, 연산법칙이 어려워요. 자, 그러면 앞 시간에 뭐 이것저것 내용이 많았는데, 앞 시간에 여기 위에다가 적어놔요. 배웠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였어요. A 빼기 B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 이거는 무조건 외워놔야 된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자, 지금 연산법칙을 보면 전부 다 합집합, 교집합으로 나와 있다는 거야. 연산연계 합집합의 교집합으로 우리가 성질을 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차집합을 나중에 쓰면 교집합으로 고쳐서 문제 푸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환법칙이라는 건 말 그대로 바꾸는 거야.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똑같아. 3 더하기 4랑 4 더하기 3은 같다고 할 수 있어 없어? 그러면 합집합, 교집합도 마찬가지로 바꿔도 된다는 거야. 교집합도 마찬가지로. 됐나요?
자, 결합법칙과 분배법칙은 내용은 다 같지만 사실은 하나로 봐도 돼요. 결합법칙이라는 거는 전부 다 합집합과 교집합끼리 있을 때는 결합법칙이란 말은 합쳐서 계산을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연산이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걸 먼저 계산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즉 여기는 A와 B를 먼저 합하고 C를 합하라 돼 있죠. 두 번째는 B와 C를 합하고 A를 먼저 하라 돼 있죠. 자, A랑 C를 하고 B를 해도 상관없어요. A랑 C를 하고도 B를 해도 상관없어. 즉 합집합이 있으면 그냥 세 개 중에 아무거나 두 개를 하면 된다는 의미예요. 왜냐면 우리가 결합이란 말은 뭘 먼저 해도 상관없는데 교환 법칙도 되잖아요. 항상.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A랑 C를 하고 싶으면 이거를 설명은 이렇게 하는데 바로 생각하면 돼요. C랑 B랑 바꿀 수 있어 없어? 그 다음에 결합 법칙 쓰면 어떻게 돼? A랑 C를 먼저 해도 돼. 상관없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연산이 똑같은 게 있으면 여러분 11 더하기 24 더하기 9는 계산해라 하면 여러분 이것부터 계산하고 이거 계산하잖아. 끝자리가 0이 되니까 똑같은 연산이 있을 때는 같이 한 번에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분배 법칙이 이거야 쭉 만든 건데 방금 쌤이 A 빼기 B가 A 교집합 B 여집합 L을 많이 쓴다고 했죠. 두 번째는 분배 법칙에 이제 별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필수로 합니다. 저거랑 이거랑 두 개를 거의 받습니다. 나중에 복잡한 거 정리할 때. 자, 그러면 여러분, 분배 법칙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숫자가 있으면. 자, 이거를 쌤 말은 계산하지 말고 분배 법칙으로 하면 뭐라 적는 겁니까? 맞아요. 이게 3 곱하기 4. 3 곱하기를 4랑 5에 분배해서 안 했어. 그거를 안에 있는 걸 더해서 안 더했어. 이 과정이랑 똑같은 거예요. 자, 다시 해보자. A 합집합, B 교집합, C가 있다 볼 수 있어 없어? 즉, 연산이 다르면 분배 법칙을 해야 된다는 뜻이야. 그러면 3 곱하기를 4랑 5에 하듯이 A 합집합을 B랑 C에 할 수 있어 없어? 여기까지 이해되나? 네. 그 다음에 계산이 더하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였잖아요. 그럼 여기는 교집합을 한다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지우고. 거꾸로도 이게 돼야 된다는 얘기죠. 자, 봤을 때 공통인 게 뭐가 있어요? 합집합까지. A 있고 DO까지 봐도 돼요. 그럼 공통인 걸 처음에 적어요. 그럼 남은 게 뭐가 남아? B, C하고 교집합도 남아 안 남아? 순서대로 적어줄게.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자, 이번 알파벳 순서를 바꿔서 B 교집합 A 합집합 C 이불로 뒤에 있도록 해놨어요. 아닌데 이거 앞에 있잖아. B 교집합 A 합집합 C 해볼게요. 그러면 합집합 C를 분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B 합집합 C 그 다음에 A 합집합 C 그걸 어떻게 하자? 교집합을 하자. 지웠어요. 칠판 다시 갑시다. 연산인데 공통인 거 보이나? C가 있고 합집합도 공통이죠. 그럼 합집합 C가 있고 남은 게 B 교집합 A 보이겠습니까? 외워서 연습을 해야 됩니다. 설명이 벤다이어그램으로 그냥 보는 거라서 굳이 이거는 좀 생략을 할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드모로간 법칙. 여기까지. 이 세 가지 연산을 거의 다 씁니다. 다음 바닥에 드모로간 법칙 있어 없어? 방금 했던 이 빼기랑 분배 법칙이랑 드모로간 법칙 가지고 여러 가지 연산 묶어서 싹 다 계산을 해야 돼요. 드모로간 법칙이 뭐냐면 합집합과 교집합의 여집합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 각각의 여집합은 전체에서 뺀다고 배웠죠. 그러면
A 합집합, B 합집합된 거를 여집하면 어떻게 하냐? 각각을 여집합해주는 대신에 이것도 컵도 거꾸로 놓는다는 얘기예요. 싹 다 뒤집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기호까지도. 그러면 A 교집합, B의 여집합은 어떻게 하면 되겠니? A 여집합, B 여집합을 합집합으로 바꿨다는 뜻이에요. 쌤이 식으로 설명 못하고 벤 다이어그램으로밖에 설명 못해요. 그래서 밑에 그림 보면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와 있어요. 아시겠나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설명밖에 못하는데, 자, 이제 예제부터 해서 복잡한 거를 어떻게 연산을 하는 과정이 한 문제가 나와요. 왜? 서술형 쓰기 딱 좋거든요. 자, 이게 전체인 거를 보여라고 했는데, 이거를 벤 다이어그램을 쓰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냐면, 여집합이 있는 거 보이죠? 그래서 A 교집합이랑 A 교집합 B의 여집합을 합했다는 뜻이에요. 예제부터 하고. 자, 봐봐. A 교집합 B라는 집합이 하나 있겠지? 그럼 이거의 여집합이랑 이거랑 이거 여집합하면 당연히 뭐가 되겠니? 전체가 되겠니 안 되겠니? 이거를 관점을 이렇게 보는 거죠. B 합집합 B의 여집합. 그러니까 교집합 한 계산 이거를 똑같은 거를 하나로 치안이란 개념이랑 똑같이 생각을 해봐요. 이런 형태라고 볼 수 없어. 그래서 이거를 이거 따로 계산하고 해야지가 아니고 형태로 봤을 때 D랑 B 여집합을 합했으니까 전체가 됐다. 2번은 어떻게 되냐? 쓰고 할게요. 자, A 합집합 B의 여집합은 드물어가 법칙 쓰면 어떻게 하자? 싹 다 뒤집는다 했어 안 했어? 자, 셋다 교집합이니까 결합 법칙이 되는데 애초에 A랑 A 여집합을 교집하면 뭐가 되니? 공집합이 될 거 아니야? 그렇게 됐나? 공집합이랑 뭘 해봤자 어차피 공집합이겠죠? 그래서 공집합이 돼. 자, 연산이 더 어려워요. 필수 이제 9번. 간단히 하여라. 이게 복잡하게 해서 나올 겁니다, 앞으로. 이거는 옆에다가 쌤이 하고 옆 여러분도 같이 적어요. 이거는 필수 예제지만. 자, 우선 차지 바꿔 치는 것부터 어떻게 된다고 했죠? 드물어가 말고. 자, 안에가 어떻게 바뀌는지 이해됩니까? 안에 쌤 바뀐 부분을 주황색으로 체크를 해드릴게요. 여러분이 알아야죠. 차집합을 이렇게 고친다고 했어, 안 했어? 그 다음에는 연산에 여집합이 있으면 뭐를 쓰자고 했죠? 드모로간 법칙을 쓸 거예요. 드모로간 법칙이 뭐냐? 싹 다 뒤집는 거였어. 그럼 A를 뒤집으면 A 여집합, 교집합을 뒤집으면 합집합, B 여집합을 한 번 더 여집하면 B가 되겠죠. 자, 이 다음은 뭘 해야 되냐? 분배 법칙을 해야 돼요. 분배 법칙을 한 거 적으면 A 교집합이랑 A 여집합, A 교집합이랑 B랑 하고 그걸 어떻게 해라? 합치라. 자, 앞에 계산은 뭡니까? 공집합이죠? 공집합이랑 합해봤자 어차피 이것만 나오겠죠? 그럼 A 교집합 B. 더 이상은 나도 할 수가 없어. 끝. 그러니까 쌤이 말했던 그 세 가지를 거의 다 쓴다는 얘기예요. 차집합, 그 다음에 분배 법칙, 드모로간 법칙. 2번 봅시다. 자, 계속 차집합이 있으니까 이거를 고쳐야 돼요. 아, 미안해요. 다 쓰고 할게요. 안 써도 되겠나? 보고 이해하는 게 낫나? 할 수 있을 거라 믿을게요. 그래서 차집합 있으면 고쳐볼 생각을 해야 돼요. 다 쓰고.
됐어요. 자, 그럼 차집합을 고치는 것부터 해야 되겠죠? 뭐가 돼요? B 교집합 A 여집합이 된 거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드물어간 법칙 해야 돼, 안 해야 돼? 드물어간 법칙 쓰면 어떻게 돼요? B 여집합 합집합 A죠. 자, 이제 봐줘. 이번엔 연산의 기호가 같아, 달라? 같지? 그러면 결합법칙인데 결합법칙은 쌤이 따로 설명을 안 한 게 쉬워서 그냥 설명 안 하는 거예요. 봐봐. A 여집합이랑 A를 합하면 뭐가 되냐, 어차피. 전체가 됐지? 전체에서 뭐 아무거나 해봤자 전체 아이가? 이해됐나? A 여집합이랑 A랑 합집합하면 뭐가 돼요? 전체죠. 전체랑 다른 거랑 합집합 해봤자 어차피 뭐가 나오겠니? 그지? 아니면 내가 집합 기초 문제 더 줘야 돼요. 이게. 생각이 말했죠? 보자마자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해요. 자, 3번만 봐도 차가 많으면 이제 피곤한 겁니다, 사실은. 좀 시간 걸릴 겁니다, 여러분이. 자, 근데 먼저 중괄호 안에부터 계산을 하고 싶어. 이렇게 쓰고 나서. 자, 중괄호 안을 할 거니까 B 빼기만 하고 나서 B 교집합 A 여집합 합집합 B 교집합 A 둘 다 드물어가 보시는 거 이해됐습니까? 자, 두 번째 봐줘. 이제 분배 법칙을 역으로 하는 거예요. 비교집합, 비교집합 똑같은 거 보이나? 그러면 비교집합을 하고 나서 남은 게 뭐가 있어요? A 여집합이랑 합집합 A가 되는 것까지 알아야 돼. 비교집합, 비교집합 똑같이 있고 A 여집합, 합집합 A. 자, 여기서 이제 해석이 돼야 돼. A 여집합이랑 A랑 합하면 뭐가 되니? 어차피. 이게 뭐가 됩니까? 전체랑 B랑 교집합은 뭐가 되겠니? 이거는 굳이 드물어가 안 써도 확실하게 해석이 바로 되잖아요. 아, 드물어 차집합을 안 고쳐도 이건 이해되겠죠? B 빼기 B는 공집합이라는 거를. 이런 식으로 연산 있는 걸 정리하도록 한 문제가 나와요, 그냥. 내 말은 이 문제가 한 문제가 될지, 문제 속에 이걸 풀고 다르게 또 접근을 할지는 이제 학교 난이도에 따라 달라지는 수준이고. 어, 갑자기 이런 말 그런데, 다음 주 주말부터 주말 보충할게요. 그리고 추석 전에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전날이면 수학할 거고, 월화수 시험 치는데, 여러분이 28일부터 30일, 월요일날 수학 있으면 일요일 와야 됩니다. 없으면 안 부를게요. 그러나 우리 학원이, 쌤이 시험 때는 일단 다 웬만해서는 그 앞에는 좀 빼고 수업 있던 거. 시험 치는 날에는 무조건 다 뺄 거고, 수학이 든 전날에만 불러요. 오케이. 자, 이제 연산법칙을 해봤고. 자, 퀴즈 10번. 이런 식으로 문제가 잘 나온다는 거예요. 보기만 해도 어지럽죠, 벌써. 뭐 많잖아. 알겠나? 이게 연습을 해서 해야 돼요. 내 말은 집합이,
다 어느 정도 쉽게 느껴요. 근데 다 쉽게 느끼다 보니까 학교쌤이 어렵게 만들어서 내요. 해석을 빨리빨리 못하면 이제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학교쌤들도 옛날에 다 중1 때 배운 거야. 여러분 지금 고등학교 때 배우는데. 그러니까 중학교 때 배운 건데 이거 좀 더 꼬아내도 되겠지.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야. 머릿속에 이미. 너희도 해봐. 중1 거를 아무리 꼬아봤자 뭐 어렵거나 생각하겠지. 여러분도 지금 중1 문제 풀어 한번 풀까, 이거? 갑자기 문제가 나오더라도 웬만해서는 1차 방정식 못 풀 거 있나? 없죠? 마인드가 좀 글러먹었지만 그리 됩니다. 원래 꼴쟁이 저 시절을 기억 못하죠. 개구리가 다. 자, 그래서 연산을 하는데 안에 복잡한 걸 먼저 봐줘. 공통인 게 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보이나요? 그러면 쌤이 공통인 걸 적었어. 그럼 남는 부분을 흰 걸로 적으면 A 여집합, 교집합 A 이렇게 분명 붙였다는 뜻이에요. 그럼 자, 이게 중요한 게 있어. 이거랑 이거랑 교집합 해봤자 뭐니? 공집합이란 걸 바로 떠올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지야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이걸 연습해서 바로 되도록 많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A랑 A 나머지랑 맞아요. 공통인 거 없지? 맞아요. 내 말은 이거 보자마자 0.5초 만에 티 나올 정도로 그게 연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위로 작업한 게 합집합, 교집합, 교집합. 맞아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공집합이랑 비여집합이랑 합집합하면 어차피 비여집합 그대로 나오겠죠? 선생님 앞에 계산한 게 비여집합이니까 비여집합, 교집합 A라고 나왔어요. 자, 여기서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나? 여집합이 뒤에 있는 걸 해야 돼요. 생각이. 사실은 이거랑 교환모처럼 똑같아요, 달라요. 그럼 이게 뜻이 뭐예요? A 빼기 B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게 뭐가 됐다? 공집합이 됐다는 얘기죠. 그럼 A에서 B를 뺐는데 공집합이 됐다. 이것도 해석이 돼야 되죠. A가 B에 포함된다죠. B라고 하면 안 돼요. 같다고 하면 안 돼요. 집합의 뺄셈은 빼는 개념이기 때문에 같다고 해버리면 안 돼요. 0이라고 생각해서 같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항상 앞에 입장에서 빼놓는데 B가 원소가 더 많을 수도 있는 거야. 맞죠? 그래서 A가 B에 포함된다. 몇 번입니까? 1번. 1번. 그렇게 줍니다. 자, 대칭 차집합, 대수의 집합. 자, 이거는 유형의 하나가 있다 보니까 나오는 거예요. 자, 어떤 거냐면, 자, 여기서 대칭이라는 게 서브셋 포개지는 걸 얘기하죠. A 빼기 B, B 빼기 A가 대칭이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대칭으로 뺐다. 서로. 됐나요? 이걸 대칭 차집합인데 이걸 굳이 세모 안 쓸 때도 있어요. 새로운 연산 기호를 만들다 보니까 세모를 한 거예요. 합집합, 교집합이 아니. 즉 정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도 있죠. 예를 들어서 A 동그라미 B를 A하고 B를 더한 뒤에 곱한 거를 빼라. 새로 정의를 하고 싶어서 기호를 만든 거예요. 그럼 이 기호에 대한 뜻을 보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이 동그라미 3은 어떻게 하는 뜻이야? 2랑 3을 더한 뒤에 6을 빼라고 해석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저기 세모가 중요한 게 아니란 뜻이에요. 즉 내가 A 빼기 B, B 빼기 A를 합집합해라. 이거를 대칭 차집합이라 해요. 이게 문제집에는 A 세모 B라고 나올 수도 있지만 뭐 A 동그라미 B라고 할 수도 있고 A 별표 B라고 할 수도 있고 기호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정의하는 사람 마음이에요. 됐나요? 그러면 이거를 연산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두 번째 줄 거죠.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뺀 거를 머릿속으로 연산을 빨리 해야 돼요. 다시 합집합에서 교집합 뺀 거랑 똑같아요. 대칭 차집합이. 대칭 차집합이면 그림상으로 여기랑 여기인 거 보이죠? 그림 보면
합집합이 전체죠. 이렇게, 전체란다. A, B, 이 부분 싹 한 거죠. 교집합 빼면 이 부분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는지를 얘기를 볼게요. 밑에 1번이랑 확인 체크도, 1번부터 볼게요. 대칭 차비일 때 1, 2, 3, 4, 5 객관식을 보고 이거를 빨리 해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잘 봐. 그럼 대칭 차집합의 뜻에 따라서 A 세모비를 A 빼기 B, B 빼기 A를 합집하여라 돼 있지. 이거를 여러분이 1번을 이렇게 하면 오래 걸린다는 얘기예요. A 빼기 A 여집합, 합집합, A 여집합 빼기 A 이렇게 하면 앞에 것도 생각하고 뒤에 것도 생각을 해서 시간이 걸려요. 그럼 쌤이 근데 대칭 차집합이 있으면 방금 전에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빼라고 해서 냈어. 자, 그럼 눈으로 보면서 A랑 A 여집합 합하면 뭡니까? A 여집합을 합집하면 맞아요. 그게 바로 돼야 돼요. 여기 됐나? 두 개를 교집하면 뭐예요? 교집합. 공통인 거 찾으면. 오케이. 전체 동시에 빼면 뭐예요? 오케이. 맞아요. 눈으로 해석을 바로 하는 방식은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빼야 해석이 된다는 얘기예요. 바로 보려면. 두 번째, 전체랑 공집합을 합하면 전체랑 공집합이랑 교집하면 바로 이렇게 계속 해야 돼요. 사실은 빼면 전체 맞아요. 이런 식으로 그거를 쌤이 지금 설명해서 그렇지 원래는 바로 돼요. 두 개 합하면 A, 교집합하면 공집합, 빼면 A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두 개 합하면 A, 교집합해도 A 똑같으니까 빼면 공집합 맞아요. 5번 A랑 U랑 합치면 전체 교집합은 A 빼면 A 여집합이 돼야 된다. 대칭 차집합을 빼고를 두 개를 따로따로 연산해버리면 시간이 좀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합집합에서 교집합 뺀 거는 똑같은 개념이다라고 기억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배수의 집합. 자, 얘는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얘기할게요. 1번은 잘 되는데 2번이 어려워요. 자, 사실 여기에 어떻게 하면 최소 이런 뜻입니다. A에 아래삼자 3이 있다고 되어 있죠. 보통 저거는 배수를 지칭하는데 그러면 A3이라는 거는 뭘 뜻하냐? 3의 배수 3, 6, 9, 12가 싹 다 모여 있어. 그러면 A4라는 거는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자, 합집합을 해라고 하면 3, 4, 6, 8, 9 규칙 없이 쓰겠지? 그런 거는 계산하게끔 안 나와요. 그러면 두 개 교집합을 찾아라는 거는 뭐라고 생각하면 될까? 공통인 거 찾으면 3의 배수랑 4의 배수의 공통은 뭡니까? 12의 배수 아닙니까? 그래서 교집합인 경우는 최소 공배수를 찾으면 된다. 그게 1번이란 내용입니다. n과 n의 최소 공배수가 k면 교집합을 했을 때 최소 공배수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럼 합집합이 이거는 계산을 하도록 거의 안 나와요. 규칙이 없으니까. 근데 밑에는 합집합인 내용이 있는데 뭐냐? 6의 배수가 있어. 3과 6의 관계가 둘 중에 하나가 약수가 되죠? 그럼 A3과 A6을 합집하면 뭐가 나와야겠니? 땡. 숫자가 크다고 더 좋은 게 많은 게 아니라 3의 배수가 더 많지. 착각을 해요, 계속. 이게. 3의 배수랑 6의 배수 합치면 뭐가 나와야 돼요? 3의 배수가 나와야 되겠죠? 다른 게 나온다. 큰 게 나온다고, 왜냐면 원래 큰 게 당연히 더 크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보냐면 특강 2번에 1번을 밑에 봐주세요. 봐봐. 2랑 3을 합집합을 하면 특징이 있겠니 없겠니? 합집합을.
2의 배수 다 더하고 3의 배수 다 더하면 2, 3, 4, 6, 8, 9 이런 식으로 규칙이 없이 적을 거 아니야. 그걸 해라는 뜻이 아니야. 그러면 이게 그렇게 어려우니까 분배 법칙을 해라는 얘기예요. 그대로 안 되니까 규칙이 없으니까. 알아듣겠나? 생각이. 그러면 내가 A2랑 A4를 교집합하고 A3과 A4도 교집합한 거를 어떻게 하라? 합집합을 해라 뜻이죠. 교집합은 공통인 걸 찾는 거니까 오히려 요게 큰 게 나오는 거죠. 4의 배수 나오겠죠? 3과 4의 공배수는 4의 배수랑 12의 배수를 합집하니까 왜 분배 법칙한지 이해되겠습니까? 규칙이라는 게 있어야 수학은 풀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규칙이 없어. 근데 분배 법칙을 했는데도 안 됐다? 안 될 수도 있어. 재수 없으면. 말고 재수 없는 거야. 노가다 해야 돼. 보통은 계산했는데 뭔가 복잡하다. 그러면 연산 법칙을 이용해서 정리를 하겠다 생각을 가져달라는 얘기예요. 2번 봅시다. 2번은 바로 연산이 돼요, 안 돼요? 되죠? 분배 법칙 하라는 얘기 아니야. 6의 배수랑 12의 배수 합치면 뭐가 돼요? 오케이, 6의 배수죠. 9의 배수랑 18의 배수 합치면 그거를 교집하면 최소 공배수니까 끝. 됐습니까? 언제 분배 법칙을 해야 되고 안 해야 되는 것도 판단을 해야 돼요. 계산을 해보고.